도심의 어둠이 깔리면 사람들은 하늘 위를 살피면서 걸음을 재촉합니다. 제가 또 테러를 당할까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배변이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맞은 적도 있고 많이 불편해요. 어둠과 함께 도심 곳곳을 파고드는 검은 불청객, 바로 떼까마귀인데요. 전깃줄 위에 고요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아래 땅에서는 전쟁이 펼쳐집니다. 배설물이 도로와 차 위로 떨어지는 건 일상. 엄청나네요. 올해로 6년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답답한 마음에 직접 까마귀를 쫓기도 하는데요. 도심을 뒤덮은 떼까마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구 약 12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2016년부터 까마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보이지 않던 떼까마귀, 해가 지자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도심으로 날아옵니다. 매일 밤마다 어김없이 비상인 상황. 시민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까마귀 배설물을 피하느라 분주하죠. 배설물 맞을까봐 무섭고 솔직히 좀 불편해요. 이거 길도 이렇게 자꾸 피해 다녀야 되고. 매일 청소해도 까마귀의 배설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 까마귀를 피해서 가게 밑으로 숨기도 한다고요. 시베리아, 몽골 등 북부 지역에서 서식하다가 겨울철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겨울철새인 떼까마귀. 매년 10월쯤 우리나라에 찾아와 이듬해 2월까지 지냅니다. 문제는 지난 2016년부터 이 떼까마귀가 수원 도심 한복판을 점령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까마귀와의 전쟁인데요. 잘 닦이지가 않네요. 네, 말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떡하나. 큰일 났다. 까마귀의 배설물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산성을 띠고 있어서 차량이 부식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까마귀가 도심을 점령한 이후 바빠진 이곳, 바로 세차장이죠. 이맘때쯤이면 까마귀가 너무 배설물 차에 이렇게 뿌리고 가가지고 한 두세 번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한 번 하면 그래도 7,000원, 8,000원 드니까 많이 부담되긴 할 거예요. 겨울철 비수기인 셀프 세차장. 하지만 배설물을 청소하러 온 시민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리고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까마귀 배설물들이 이런 식으로 세차하다 보면은 이런 배설물들이 이렇게 많이 차량에서 튀겨요, 이렇게. 6년째 반복되는 일. 겨울철이면 까마귀의 배설물 제거를 위해서 찾아오는 차량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시민들의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다고요. 요즘에 까마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전선을 건드려서 그 가게가 1시간 넘게 영업을 못했어요. 한 달 전 전신주가 다 휠 정도로 많은 개체가 전깃줄에 앉아 정전까지 발생했는데요. 인근 가게는 이 정전 때문에 화재 이유형까지 있었다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문제가. 네, 이렇게 피해가 심각해지자 까마귀를 쫓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전신줄을 막대기로 치면서 까마귀를 쫓는 시민.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 곧 다시 돌아오는데요. 까마귀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날려보내려고요, 다른 데로. 까마귀들이 똥을 엄청 싸놔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 다 맞고 저희 호텔 손님들도 막 머리에 맞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호텔에 주차를 맡긴 차량에 까마귀 배설물이 떨어지면 세차비를 줘야 하는 상황. 호텔 주변에 떨어진 배설물을 매일 치워도 소용없다고요. 그 새벽에 막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깜짝 놀라서 나온다니까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소음도 있고. 한 2,000마리 정도가 막 한 번에 막 울어버리면 새벽에 이 소리가. 수백 마리의 떼까마귀 울음소리로 매일 밤마다 소음 피해를 겪는다는 주민들. 밤잠을 다 설칠 지경이라고요. 민원이 이어지자 관할 지자체도 매년 퇴치와 청소를 반복합니다. 여기 맞네. 여기 차 위에 있는 차 여기 위에 여기 날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죠? 차 위에. 수원시는 매일 저녁 떼까마귀 퇴치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까마귀에 레이저를 쏴서 인구가 없는 곳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요. 지금 날아간 까마귀들은 다시 날아올 확률도 높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데 또 이제 무리를 져갖고 또 자겠죠. 쫓아냈던 떼까마귀가 인근 지역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일명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날 오전
해가 뜨면 밤새 도심에 있었던 떼까마귀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낮에 도심에 까마귀가 보이지 않는 이유, 바로 이 논밭으로 날아오기 때문인데요. 많게는 뭐 10여만 마리 가까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한 5천, 8천 정도 되는 개체가 지금 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중소규모의 집단이에요. 작은 거죠. 수원 도심과 6.3km 떨어진 농경지, 떼까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이라고요. 보시면 이게 추수하고 남은 버려진 것 중에 이렇게 벼에 나달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가장 좋아해요. 까마귀의 배설물은 농사의 비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밤마다 도심으로 돌아오는 걸까? 도심의 빌딩이 바람과 천적으로부터 까마귀를 밤새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2016년경 수원시를 중심으로 목격되기 시작해서 범위가 점점 넓어져 인근 화성시와 오산시에서도 출몰하기 시작한 떼까마귀. 제주시에서도 까마귀와 전쟁이 한창입니다. 조류 퇴치기를 사용해도 농가 피해가 끊이지 않자 까마귀 포획단까지 투입된 상황. 우도 지역 같은 경우는 피해 농작물이 쪽파하고 마늘 피해가 좀 많아가지고 올해 초 대립포획단을 투입해가지고 한 257마리 정도 지금 포획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불청객 떼까마귀. 피해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 대안은 없을까? 떼까마귀의 가장 유명한 도래지이자 올해도 4만 마리의 떼까마귀가 찾아온 울산광역시. 울산 도심과 500m 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이곳이 까마귀와의 공존 방법입니다. 이 숲이 울창하고 이 천적을 피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서식을 하고 자기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어와 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나무 숲이 빌딩과 같은 역할을 해 까마귀를 보호하고 있다고요. 2003년도부터 떼까마귀가 이제 날아오기 시작했는데 도심지를 날아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도 너무 많고 이래서 3호 대숲을 12만 5천 제곱미터를 이 대숲을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 결과 분무를 펼치는 까마귀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쏠렸습니다. 피해를 주는 까마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공생하고 있는 건데요. 한때 까마귀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 공생은 필요한 것 같아요. 관광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막을 수가 없으니까 생태를 조성을 조금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대나무 숲 옆에 위치한 마을, 배설물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까마귀와 주민들의 공존 방법, 바로 지붕에 설치된 수많은 태양광 패널입니다. 우리 철새로 인한 약간의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세 부분이나 이런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태양광 패널로 보상받았는데요. 이 패널에서 반사되는 빛이 까마귀가 주택으로 날아오는 걸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었다고요. 겨울에도 잎을 가진 나무를 많이 심어주거나 숲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들과 공존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매년 반복되는 떼까마귀들과의 전쟁.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